이제 많이 기다리셨네요. 두 자릿수 덧셈입니다. 두 자릿수 덧셈. 맨 처음에 이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림, 같은 자릿수, 수직선, 는식과 위드식 전략. 이 프로세스를 지켜서 하면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은 암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스텝 2 과정이에요. 지금 스텝 2 과정이 지금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스텝 2 과정이에요. 네. 두 자릿수 덧셈 뺄셈부터는 100의 자릿수 인지까지가 스텝 1까지 커버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스텝 2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같은 자릿수 수직선 는식 위드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하는데 그림으로 하는 순서도 이거예요. 먼저 10의 자리를 더해보고 그 다음에 1의 자릿수 더해보고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를 동시에 더해보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받아 올림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23 요렇게 이미지 짝대기와 동그라미 그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딱 봐도 짝대기는 짝대기끼리 더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짝대기랑 동그라미랑은 더하는 게 말이 안 돼 보이죠? 그러니까 짝대기끼리 더하고 동그라미끼리 해서 33이라고. 그래서 짝대기만 더해보는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만 더해보는 경험을 쌓아요. 18 하는데 거기에 5를 더하는데 두 개만 더하면 얘가 짝대기로 변신되죠. 변신. 피카츄가 라이츄로 변식하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짝대기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받아 올림의 순간이야. 이렇게 변신하는 거. 동그라미가 짝대기로 변신하는 거. 그리고 두 개를 줘서 변신을 시켰어. 남은 거 세 개. 짝대기 두 개에 동그라미 세 개 해서 23이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그라미가 짝대기가 되는 그 포인트를 이미지로 애가 머릿속에 캡처를 쫙 해놓는 거. 요게 포인트. 받아 올림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 세로셈으로 연결했을 때 18 더하기 5 1 올라가잖아요. 얘가 변신하네요. 동그라미가 10개 모여서 짝대기로 하나 변신하는 거. 이거 디딤돌 2학년 1학기 문제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1의 의미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1은 뭐다? 1은 짝대기 하나다. 풀어서 말하면 10이다. 라는 거. 이게 받아 올림의 원리예요. 그때 아이들이 헷갈려 할 때 이 그림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야, 그때 우리 기억나? 동그라미가 짝대기로 변신했잖아. 언제 변신했지? 동그라미가 10개가 모이니까 짝대기 하나로 변신했었어. 걔가 얘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올림의 원리가 바로 이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두 자릿수 이제 계산해보는데 똑같이 두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짝대기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거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짝대기는 짝대기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더하는구나. 첫 번째 애들이 이해할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10개 만나서 짝대기로 변신하는구나.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릿수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갔었네요. 같은 자릿수끼리 계산을 하는데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던 게 수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의 자리가 없으니까 20 더하기 10 30 3 더하기 0 해서 3 해서 33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얘는 10 더하기 0이니까 10이고 8 더하기 5니까 13이야. 20 여기 있는 얘가 아까 전에 변신했던 걔야. 알려주고 바다 올리면서 위에 올라가는 걔가 여기 얘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20 더하기 10 5 더하기 10 5 더하기 8 해서 30과 13으로 알려주는데 얘 변신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받아 올림의 원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이제는 수직선으로 하는데 똑같이 는식과 위드식 앞에서 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화해서 25 더하기 18 25에서
18을 넣는 거는 어려워. 그러면 25, 아까 전에 수직선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만나는 몇십이 뭐였지? 거기 한번 도달해보자. 5를 더하면 30이랑 만났지. 근데 우리는 몇을 더해줘야 됐어? 18을 더해줘야 됐잖아. 근데 5만 더해줬어. 그러면 몇만 더해주면 되지? 13을 더해줘. 30에서 13 더하는 거는 쉬운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10끼리 더하고 그냥 1을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43이구나. 이렇게. 위드십은 25에서 18을 더하는 거는 복잡하지만 20을 더해버려. 그럼 얘도 지금 쉬운 식이 돼버리죠. 짝대기는 짝대기끼리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45가 됐는데 18을 더해야 됐으니까 두 칸을 앞으로 빼. 그러니까 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수식을, 요 이미지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는식, 위드십 전략에서 앞에 있는 수직선을 그대로 숫자만 따오면 는식, 위드십 전략이 됩니다. 25 더하기 그래서 18은 25에 5를 더한 다음에 13을 더하는 거죠. 얘가 지금 30이 돼서 30 더하기 13이라는 이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는식 전략이에요. 위드십은 25에서 몇을 더했냐요? 20을 더했죠. 그 다음 몇을 뺐어요? 2를 뺐어요. 그래서 얘를 45라는 쉬운 식을 만들어서 45에서 2를 빼는 43. 얘가 바로 위드십 전략의 숫자적인 수식화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지금 그림과 같은 자릿수를 통해서는 어떤 걸 주는 과정이냐면 받아 올림의 원리를 이미지로 넣어주는 과정이라면 이 수직선 과정은 두 자릿수,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씩 그 수식을 이미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암산에 이르는 핵심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열심히 아이한테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는식, 위드십만으로 수식만으로 해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치기가 아니고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핵심이다. 두 자릿수 뺄셈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퀵하게 넘어갈게요.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 뺄셈 25 빼기 18만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어떻게 뺀다고요? 이렇게 5개에 18을 빼야 되는데 자, 뺄 수 있는 것부터 뺀다. 뺄 수 빼. 자, 25에서 18을 빼려고 하니까 뭘 뺄 수 있지? 짝대기는 하나 뺄 수 있어. 짝대기 하나 뺐어. 그 다음 동그라미 몇 개 뺄 수 있어? 5개 뺄 수 있네. 18개 빼야 되는데 그럼 3개를 더 빼야 되네. 근데 동그라미가 없잖아. 이를 어떡하지? 이 짝대기를 동그라미로 변신. 이번에는 라이쭈가 피카츄로 변신. 우리 딸내미는 시크릿 주주 엔젤에서 그 주주로 변신하는 거 있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얘 변신해서 여기서 3개 마저 빼줘. 그러니까 7개가 남고 짝대기가 하나가 남았으니까 17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내림이 있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캐치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같은 자릿수끼리 빼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그대로 똑같이 뺍니다. 뭐 20에서 10을 빼면 짝대기 2개에서 짝대기 하나를 빼니까 10. 자, 5에서 8을 빼면 빼기 3. 이 빼기를 그대로 살립니다. 이건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부족해. 5개에서 8개를 빼려고 보니까 3개가 부족해. 이 부족한 얘가 바로 얘가 부족해서 바다 내림. 라이쭈가 피카츄 변신하는 게 필요한 거야. 부족해서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 그 이미지를 수식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이제 수직선 똑같이 해보면 자 25 이제 오른쪽에 가야겠죠. 왜? 우리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25에서 18을 어떻게 빼자? 뺄 수 있는 거 먼저 빼자.
뭐부터 뺄 수 있었지? 짝대기 하나랑 그리고 5개를 뺄 수 있었어. 25에서 18을 빼는 건 복잡한데 25에서 15 뺄 수 있는 거 빼니까 간단하게 10이 돼버리네. 와, 그럼 10에서 3을 더 빼면 되겠잖아. 그러면 7이 되는 거야. 우와, 25 빼기 18은 어려운 식인데 10에서 3을 빼는 쉬운 식으로 변신해버렸네. 는십, 위드십은 이제 25에서 18을 빼는 건 너무 복잡해. 짝대기만 빼는 20으로 빼버리자. 5가 남네. 근데 18만 빼야 되는데 20개를 뺐으니까 2개를 도로 더해줘야겠네. 그래서 7이 이렇게 는식과 위드식으로 수직선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이게 얘는 이 앞 뒤에서 할 이 수식만으로 하는 는식과 위드식 전략에 대한 이미지화 과정이라는 거. 요 그대로 수만 따서 오면 는식, 위드식 마지막 전략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25에서 뺄 수 있는 15를 빼고 남은 3을 빼니까 얘는 10 빼기 3이라는 쉬운 식이 돼서 7. 얘는 자, 25 빼기 18에서 18 빼는 거 어려우니까 20을 빼버리고 그리고 얘 2개를 도로 더해줘. 5 더하기 2라는 쉬운 식이 돼서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수식하기 전에 수직선으로 많이 차고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암산. 그렇게 하고 싶은 가로셈 계산 자연스럽게 옵니다. 네, 요거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은 꼭 암산 혹은 가로셈 그대로 계산이 돼야 합니다. 여기 5학년 부분이 계시죠? 5학년. 5학년 때 뭐 하나요? 분모가 다른 분수 덧셈 뺄셈 들어가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하는 과정에서 통분하고 값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덧셈 뺄셈의 99%가 두 자릿수예요.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 덧셈 뺄셈 가로셈 혹은 암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덧셈 뺄셈 위에 세로셈으로 옆에 써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요구되는 연산이 종류가 늘어나면서 그 하나가 아이한테 고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은 꼭 암산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가로셈. 자, 세 자릿수, 세 수의 덧셈 뺄셈. 여기서도 우리가 한 자릿수에서 이미 했잖아요. 전략적인 접근. 이 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뭘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남은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하셔서. 얘랑 막 만나버리면 간단하게 되죠. 무슨 식이 되나요? 30이 되잖아요. 28 더하기 30이라는 쉬운 식이 돼버립니다. 자, 얘를 먼저 계산해버리면 20. 20에 12를 더하는 간단한 식이 돼버리죠. 여기 있는 식들이 다 그런 식들이에요. 얘랑 먼저 계산하면 30이 돼버리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냥 앞에서 기계적으로 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덧셈 뺄셈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연습을 쌓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림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과정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수 쪼개기가 잘 되는지 어림하기 잘 되는지 덧셈 뺄셈 앞뒤 관계 잘 이해하는지가 이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자, 19 더하기 17은 그 등호 개념 잘 아는지 같은데 뭐랑 같냐면 20에 뭐 더하는 거랑 같은지 보이시나요? 얘가 왜 이렇게 이 식이 됐는지 19가 20으로 변한 거예요. 같아야 돼. 그러면 뒤에 수가 어떻게 돼야 되죠? 줄어들어야겠죠. 여기 있는 17에서 하나를 줘야 얘가 20이 되잖아요. 그래서 16이 되겠죠. 요거 엄청 어려워합니다. 28이 30이 됐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2개를 줬어. 그러면 13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뒤에 수가 지금
19가 여기 앞에 20이 됐네. 어떻게 된 거지? 얘가 19에 하나를 준 거지. 54제.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지금 문제가 쓰여져 있나요? 부모님 그 강의 노트에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으면 안 쓰여져 있어요? 지금 빨리 쓰십시오. 쓰십시오. 네. 쓰시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덧셈 뺄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용 문제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기 비교. 못 쓰셨으면 녹화본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 비교도 자,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세 개씩을 먼저 봐야겠죠. 넓게 거시적으로. 앞에 수는 같은데 뒤에 수가 9, 10, 11로 1씩 커지네. 근데 값은 여기 똑같네. 30. 비교 대상은 30이랑 똑같아. 근데 보니까 얘는 같다로 떨어지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판별이 될까? 1 작은 수, 1 큰 수. 1 작았으니까 작고 얘는 크겠구나. 이렇게. 빼기도 마찬가지. 얘는 같은데 1이 작아지고 1이 커졌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1이 작게 빠지면 덜 먹었잖아요. 덜 먹었으니까 더 많이 남겠죠. 1이 더 많이 빠지면 더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게 남겠죠. 요렇게 관계를 따져서 푸는 겁니다.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양쪽 다식이야. 더 어려워졌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는 같은데 1씩 커지고 지금 얘만 1 커졌으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릿수 덧셈 뺄셈 크기 비교가 쌓여야지 그 경험이 있어야지 두 자릿수 와서도 이렇게 크기 비교 계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37에서 7 뺀 거, 40에서 17 뺀 거 얘가 같아요. 근데 얘가 같은데 여기서 지금 1이 커졌어. 하나를 더 뺐어. 더 뺐다는 말은 하나를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겠죠. 이 부분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녹화본 한 번 더 보셔야겠죠. 자, 세 자릿수인지